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확실한 영어 내신 치트키 은혜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해볼 지문은 수능 특강 라이트 9강 4번, 10강 2번, 10강 4번 3개의 지문입니다. 오늘 배울 지문들은 한마디로 인간의 행동과 심리를 꿰뚫어보는 흥미진진한 뇌과학 구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모님 차만 타면 수동적으로 이동하는 아이들이 왜 길치 탐험가가 될 수밖에 없는지 알려주는 9강 4번, 고통스러운 생각을 계속 곱씹는 우울한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움직여야 하는지 행동 지침을 주는 10강 2번, 그리고 모두가 yes라고 할 때 no라고 외치는 지그의 법칙이 어떻게 뇌의 주의 체계를 사로잡는지 마케팅의 비밀을 다룬 10강 4번까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분석해 볼 테니 쌤만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해 볼게요. 9강 4번입니다. Free play teaches an awareness of space and the confidence to move about in it. Important skills that are fundamental to navigation and wayfinding. 단어 뜻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우리 free play라는 표현은 자유놀이, awareness, 인식, space, 공간, confidence, 자신감, move about, 돌아다니다, fundamental, 기본적인, 필수적인, navigation, 길찾기, wayfinding, 방향 탐색, 길찾기. 여기서는 방향 탐색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해석하면서 우리는 문법적인 부분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유놀이는 공간에 대한 인식과 to move about 하면 돌아다닐 수 있는 뭐를요? 자신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찾기와 방향 탐색에 있어서 필수적인 중요한 기술이 뭐다? 자유놀이다 라고 보면 되고, 이때 that부터 wayfinding까지 묶은 다음에 앞에 있는 skills를 꾸며주는 관계의 대명사로 쓰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skills라고 하는 명사 선행사와 관계대명사 안에 있는 동사 간의 수일치도 가능하다라는 것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Research shows that children who are allowed to run free have a better sense of their surroundings and a better sense of their direction. 이 문장에서의 동사는 이제 have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who부터 일단 free까지 묶어준 다음에 앞에 있는 children을 꾸며줄 건데 단어 뜻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roam 하면 돌아다니다. surroundings, 주변 환경. direction, 방향. 해석하면서 우리는 문법적인 부분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be allowed, 수동태 허락을 받았다라는 표현으로 쓰일 수 있겠죠. 이 허락을 받은 누가요? 아이들이 더 나은 그들의 주변 환경에 대한 감각과 방향에 대한 더 나은 감각을 뭐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라는 표현으로 쓰이게 됩니다. 다음 문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is may explain why people who grow up in rural areas tend to be better navigators than those who grow up in cities. 이 문장에서의 동사는 may explain 이라는 표현인데 우리가 단어 뜻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rural 이라는 표현은 시골의 라는 표현으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navigator 하면 길을 잘 찾는 사람. grow up 하면 자라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묶어줄 거예요. 첫 번째 who부터 rural area까지 묶어주고 그 다음에 who부터 cities까지 묶어요. 그래서 people을 꾸며줍니다.
그리고 이때 who, 두 번째 who는 앞에 있는 does를 꾸며줄 건데 여기서는 대명사. 그러니까 영어가 반복된 표현을 싫어하기 때문에 people을 대신할 수 있는 지시대명사 does를 썼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절대 뭐가 오면 안 된다? 단수 형태의 대시 오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고, 또 비교급이 쓰였다. better than 이라는 표현 있죠. 비교 대상이 누굽니까? 도시에서 이제 자란 아이들, 그리고 또 시골에서 자란 아이들 비교하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왜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이 도시에서 자란 사람들보다 더 잘 길을 찾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경향이 있는지를 뭐한다? 설명할지도 모릅니다. 라는 표현으로 쓰이게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ne study found that 9-year-olds who regularly cycle around their hometowns are able to sketch them in a greater detail than those who don't. 이 문장에서의 동사는 이제 are이라는 표현으로 쓰이고 우리 해석하기 전에 단어 뜻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regularly라고 하면 정기적으로, cycle 하면 자전거를 타다, 스케치, 스케치하다, 대략 그리다, 디테일, 세부사항. 자, 우리 문법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who부터 묶어줄 건데 어디까지? towns까지 묶어준 다음에 앞에 있는 9-year-olds 꾸며주시고 그 다음에 비교급 쓰인 것도 보일 수 있을 거예요. greater 하고서는 than 이라는 표현. 그리고 who 또 묶어주시고 앞에 있는 does를 꾸며줍니다. 해석을 한번 하면서 문법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한 연구는 그들의 동네를 정기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9살 된 아이가 그렇지 않은, 즉 동네에서 정기적으로 자전거를 타지 않은 아이들보다 더 세부적으로 이 댐이 지칭하는 게 뭐냐면 우리 towns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이제 동네를 스케치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This suggests an advanced level of spatial cognition for their age. 단어 뜻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뜻을 보게 되면 suggest라는 표현은 시사하다, 암시하다 라는 표현으로 쓰여요. advanced, 발달한. spatial cognition이라고 하면 공간인지.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나이대에 발달한 수준의 공간 인지를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즉, 나이대의 아이들 치고 계속 이제 동네를 자전거를 타면서 이제 동네에 대한 스케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 인지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문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thers have shown that 11-year-olds who make their own way to school can draw more accurate maps of their local area than their peers who are accompanied by an adult or travel by car. 자, 우리 단어 뜻을 또 볼 수 있어야 되는데 make one's own way라는 표현이 있어요. 밑줄 그어볼까요? 여기입니다. 이 표현은 뜻이 스스로 길을 찾다라는 표현으로 쓰여요. 그리고 accurate 하면 정확한, peer, 또래, local area 하면 동네, accompany, 동행하다, travel 하면 여행이 아니라 이동하다. 해석을 하면서 우리 문법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른 연구들은요, 보여주는데 무엇을 보여주냐라고 해서 이 대시 접속사로 쓰이게 됩니다. 11살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11살 친구 같은 경우에는 who 관계대명사 묶어주세요. 어디까지요? school까지요. 해석을 하게 되면
학교까지 스스로 길을 찾는 11살 아이는요. 그들의 동네에 대한 더 정확한 지도를 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교 대상이 반드시 나옵니다. more than 밑줄. 그 다음에 우리 who부터 끝까지 묶어주신 다음에 앞에 있는 peers를 꾸며줄 건데 이 또래보다 이제 정확한 지도를 그릴 수 있대요. 그 또래가 누구냐 봤더니 일단 첫 번째 어른에 의해서 뭐가 되고 동행하거나 차로 이동하는 그들의 또래보다는 이 동네에 대한 더 정확한 지도를 그릴 수 있는 친구가 누구다. 스스로 학교까지 길을 찾는 학생들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difference between active and passive learning. Children who are driven everywhere never get the opportunity to make their own decisions or draw their own maps. 단어 뜻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ctive 하면 능동적인, passive 하면 수동적인, driven 하면 차로 태워지는, everywhere 어디든, make their own decision 이라고 하면 스스로 결정하다. 해석하면서 문법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학습 사이에서의 차이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무엇인지 봤더니 우리 관계대명사 또 묶어줍니다. who부터 하고서는 어디까지 묶어주냐면 everywhere. 그래서 앞에 있는 이제 children을 꾸며줍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이제 차로 태워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to make their own decision 하면 스스로 의사 결정을 내리거나 그들 자신의 지도를 모할 수 있는, 그릴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투부정사가 병렬 구조로 쓰이고 있죠. 5월을 기준으로. 그래서 to가 생략이 되었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They cease being explorer. 단어 뜻을 보게 되면 explorer 이라는 표현은 탐험가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cease라는 표현은 멈추다 라는 표현으로 쓰여서 해석을 하게 되면 그들은 탐험가가 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쓰이게 됩니다. 유의어 반의어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roam은 돌아다니다, 배회하다인데 유의어로서 이제 wander, 돌아다니다, 거닐다 라는 표현이 있고 반의어로는 이제 stay, 머물다, settle, 정착하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passive 하면 두 번째는 passive, 수동적인인데 동의어는 inactive, 비활동적인, submissive, 순종적인 이라는 표현이 있고 반의어로는 active, 능동적인, 활동적인, proactive, 주도적인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9강 4번 퀵 서머리입니다. 자유놀이는 공간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자신감을 길러주며 이는 위치 탐색과 길 찾기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이 허용된 아이들은 더 좋은 방향 감각을 가지고 있고 이는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이 도시에서 자란 사람들보다 길을 더 잘 찾는 경향이 있는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사례로 이제 9살과 11살 아동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자주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돌아다니는 9세 어린이와 스스로 걸어서 통학하는 11살 어린이는 그렇지 않은 또래보다 자신이 사는 지역의 지도를 훨씬 더 상세하게 정확하게 그릴 수 있죠. 그래서 능동적이고 수동적으로 학습에 대한 결론이 무엇이냐면 매번 어른이 동행하거나 차로 이동하는 수동적인 아이들은 스스로 결정을 내리거나 지도를 그릴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해서 결국 탐험가가 되는 것을 멈추게 된다라는 표현으로 쓰이게 됩니다. 10강 2번입니다. The more you churn over painful thoughts or memories,
the easier it becomes for you to bring those things to mind. 단어 뜻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painful, 고통스러운. turn over, 곱씹다. bring to mind라고 하면 마음으로 가져오다. 아니면 떠올리다 라는 표현으로 쓰이게 됩니다. 해석하면서 우리 문법도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서 이 문법 표현이 더 비교급,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또 더 비교급, 주어 동사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이냐면 더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 하다 라는 표현으로 쓰여서 해석을 하게 되면 당신이 고통스러운 생각이나 기억을 더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가주어, 진주어 표현으로 쓰이기 때문에 우리는 투부정사 이하부터 해석을 할 거예요. 당신이 그러한 것들을 더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쓰이게 됩니다. 다음 문장 넘어갑니다. You find yourself in a trap in which you continuously retrigger painful emotions and distress and sink into a dark place. 단어 뜻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find라는 표현은 이제 찾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발견하다라는 표현으로 쓰이게 돼요. trap 하면 함정. retrigger 하면 다시 촉발하다. distress, 괴로움, 고통. sink into 하면 가라앉다.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이 함정에서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함정이 무엇이냐 해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문장이 앞에 있는 함정을 꾸며주게 되면 뒷문장이 이제 완전한 문장으로 쓰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해석을 하게 되면 당신이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감정이나 괴로움을 다시 촉발을 하고 병렬 구조입니다. 그래서 동사 1번, 동사 2번. 그래서 어두운 뭐로? 장소로 가라앉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어디로? 함정으로 당신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쓰여요. 우리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절대 위치만 올 수 있다 없다? 올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또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where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다음 문장 넘어갑니다. So, what can we do to stop the rumination that feeds painful emotion 해가지고 단어 뜻을 보게 되면 rumination 하면 반추, 계속 곱씹는 거예요. 그 다음에 feed 하면 먹이다.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반추를 멈추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건데 이때 that부터 끝까지 묶어주십시오. 앞에 있는 rumination을 꾸며줍니다. 즉 해석을 하게 되면 이 고통스러운 감정을 먹이는, 키우는 이 반추를 멈추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표현으로 쓰이게 됩니다. 자, 이 문장에서는 앞에서 이제 문제 상황을 제시한 다음에 이제 이 문장을 기준으로 해결 방법으로 넘어가게 될 건데 다음 문장 넘어가게 되면 When trying to change something in the moment, purely using a mental concept in our heads to refocus on something new can be hugely difficult. 단어 뜻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the moment 하면 그 순간에 purely 순수하게 concept 개념 refocus
다시 집중하다. hugely, 매우.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간에 무언가를 바꾸려고 뭐할 때, 노력할 때 라는 거죠. 여기서는 우리가 이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접속사 플러스 분사의 개념으로 쓰였는데 이 분사가 이제 능동의 개념으로 쓰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뒷문장을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정신적인 개념을 우리 머릿속에서 순수하게 사용해서 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 투부정사가 주어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동사 can be 라는 표현으로 쓰이니까 이때도 이 using이라는 표현은 분사 구문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걸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언가, 새로운 무언가에 다시 집중을 하는 것은 매우 뭐 할 수 있다?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 새로운 것에 집중하기 위해 정신적인 개념을 사용할 건데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을 바꿔야지 라고 하는 건 실제로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만 감정을 전환하는 방식의 한계를 설명하고 있죠. I have seen many people use an active approach to good effect. 단어 뜻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ctive라는 표현은 적극적인 approach 접근법 effect 효과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좋은 효과를 위해서 적극적인 접근법을 사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때 see 같은 경우에는 지각 동사로 쓰이고 오형식이기 때문에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 자리의 목적어와의 관계를 봤을 때 능동의 동사 원형으로 쓰였다라는 걸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글쓴이가 실제로 보아온 효과적인 해결법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즉 고통스러운 생각에서 벗어나려면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바꾸려고 하지 말고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넘어갈 거예요. When you notice that you are sliding down the slippery slope of rumination, try a firm hand pushed out in front and one word stop, quickly followed by physical movement such as standing up and moving away from the position you are in. 단어 뜻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notice, 알아차리다. slide down, 미끄러지다. slippery, 미끄러운. slope, 경사, 비탈. rumination은 앞부분에서 이제 반추라고 이야기했고 firm, 단호한. push out, 내밀다. front, 앞에. followed by, 뭐뭐가 뒤따르는. physical, 신체적인. stand up, 일어서다. move away, 벗어나다. position, 위치. 해석을 하면 당신이 반추의 미끄러운 경사를 미끄러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단호한 손을 앞에다가 내밀면서 stop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이제 말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있는 위치에서 일어나서 뭐 하는 것처럼 move away, 벗어나는 것처럼 신체적인 행동이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뒤따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해결 방법으로 생각에서 멈추려고 하지 말고 신체적인 행동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Change activity for a moment or even just walk around and step outside for a few minutes, whatever is possible at the time. 단어 뜻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쉬운 단어이긴 한데 이제 walk around 하면 주변을 걷다.
step outside, 밖으로 나가다. a few, 몇몇이. whatever, 무엇이든지. 이 whatever이라는 표현은 우리 복합관계 대명사라는 표현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선행사가 일단 없고 불완전한 문장으로 쓰인다라는 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활동을 바꾸거나 단지 주변을 걷거나 몇 분 정도 밖으로 나가 있어라. 그 당시에 가능한 무엇이든지 간에 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병렬 구조로서 동사 1번 change, 컴마 찍고 or 하고서는 동사 2번 walk around or 동사 3번 step outside 라는 표현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문장의 주제문으로 우린 마지막 문장을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Physical moving your body can help to shift your mind when it is otherwise very difficult. 단어 뜻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physically, 신체적으로. move 하면 움직이다 라는 표현이고 shift 하면 바꾸다.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difficult, 어려운. 해석하면서 문법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당신의 몸을 신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뭐할 수 있도록, 바뀔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왼 앞에 슬래시 그어주세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지 않으면 매우 어려울 때라는 건데 전체 문장을 다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우 어려울 때 신체적으로 당신의 몸을 뭐하는 것, 움직이는 것은 당신의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이때 help는 준사역 동사로 쓰이게 되는데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것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장에서는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바꾸기 어려워요. 그러면 이 몸을 움직이는 행동 자체가 마음을 전환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쓰이게 됩니다. 유의어, 반의어 같이 보도록 할게요. firm, 단호한, 확고한이라는 표현인데 유의어로는 resolute, determined, steadfast, 확고부동한, solid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반의어로는 weak, 약한, hesitant, 망설이는, flexible, 유연한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0강의 2번 quick summary입니다. 고통스러운 생각이나 기억을 더 많이 곱씹을수록 그것들을 다시 떠올리기가 더 쉬워집니다. 결국에는 고통스러운 감정과 심리적 고통을 스스로 계속 촉발하여 어두운 곳으로 가라앉는 반추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반추를 멈추기 위해서 머릿속에 정신적 개념만을 사용하여 새로운 것에 다시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건 그 순간에 매우 어려울 수 있겠죠. 따라서 반추라는 매끄러운 비탈길을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린 순간 손을 앞으로 내밀며 단호하게 멈춰 라고 외친 뒤에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현재 위치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은 신체적 움직임을 실천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잠시 활동을 바꾸거나 산책을 하거나 몇 분 동안 밖으로 나가는 등 신체를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것. 이것은 정신적인 노력만으로는 바꾸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마음과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환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라는 표현으로 쓰이게 됩니다. 10강 4번입니다. Jig when everyone else jags is a saying often applied to branding.
단어 뜻을 보도록 할게요. 이때 지그 하면 지그하다. 그럼 제그는 뭐겠어요? 제그하다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apply 하면 적용하다. branding, branding. 해석을 하면서 문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모두가 제그할 때 지그해라 라고 하는 건 하나의 말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하고자는 applied라는 표현은 PP 형태로서 이제 앞에 있는 이제 saying을 꾸며주는 표현으로 쓰이게 됩니다. 즉, 브랜딩에서 뭐가 될 수 있는, 적용될 수 있는 말이다 라는 겁니다. 다음 문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t also perfectly captures the simplicity of the brain's attention system. 단어 뜻을 보게 되면 perfectly 하면 완벽하게, capture, 포착하다, simplicity, 단순성, attention system, 주의 체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또한 뇌의 주의 체계의 단순성을 완벽하게 포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복잡하게 작동하는 것 같지만 사실 주의를 끄는 방식에는 단순한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 문장 넘어가도록 할게요. The psychological anchor is the jag, the direction in which everyone is headed, the pattern. 단어 뜻을 보도록 합니다. psychological 하면 심리적인, anchor, 기준점. 해석하면서 문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리적인 기준점은 jag입니다. 그러면 이 jag는 하나의 방향이 되겠죠? 그럼 이 방향이 무엇이냐 해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뒷문장은 완전하다 라고 해서 묶어주세요. 어디까지요? 끝까지요. 즉 모든 사람이 향해 있는 이 패턴, 즉 방향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장에서의 핵심은 사람들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그것이 하나의 패턴이 되고 우리의 뇌는 그것을 기준점으로 인식한다 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To capture the attention of the brain, you have to dig by going in a different direction. 단어 뜻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capture 하면 사로잡다, 포착하다 라는 표현으로 쓰이게 됩니다. dig 하면 dig라고 하시면 되고 going in 하면 어디로 가다 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디로 가냐 봤더니 different direction, 다른 방향. 전체 문장을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이 뇌의 주의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다른 방향으로 모함으로써, 감으로써 dig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뇌의 주의를 끌려면 남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뇌는 익숙한 패턴 속에서는 주의를 덜 기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Brains are great at digging in order to get your attention. 단어 뜻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ttention 하면 주의, 관심인데 너무 쉽기 때문에 바로 해석으로 넘어가 보시죠. 이 브랜드는요, 당신의 주의를 얻기 위해서 지깅을 하는 것을 잘합니다 라는 거예요. 매우 능숙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One of the ways they do so is by utilizing existing associations which act as a pre-made anchor. 단어 뜻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utilize 하면 활용하다. existing 기존의, association 연상, act 작용하다, pre-made 미리 만들어진, anchor 기준점
우리 문법을 보면서 같이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문장에서의 동사는 is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they do so 묶어주시고 앞에 있는 ways를 꾸며주시면 좋겠죠. 그들이 그렇게 하는 방법들 중 하나는 기존의 연상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존의 연상이 무엇이냐 해서 우리 컴마 찍고 위치가 앞에 있는 그 기존의 연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얘는 미리 만들어진 기준점으로서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장에서 핵심은 이 브랜드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연상이나 이미지를 기준점으로 삼는다라는 거죠. All a brand has to do is break from an anchoring association and voila. Our pattern-seeking brains detect the sudden change and we respond by giving the brand our attention. 단어 뜻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break from 하면 어디에서 벗어나다. anchoring 기준점이 되는. association 연상. voila 짜잔. pattern seeking 하면 패턴을 찾는. detect 감지하다. sudden 갑작스러운. respond 반응하다. 해석을 하면서 문법적인 부분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의 동사는 is가 되겠죠. 그래서 a brand부터 do까지 묶은 다음에 앞에 있는 a를 꾸며주세요. 해석하게 되면 브랜드가 해야 하는 모든 것은 기준점이 되는 연상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and 짜잔이라고 하는 우리의 패턴을 찾는 뇌가 갑작스러운 변화를 감지하고 우리는 그 브랜드에 우리의 주의를 줌으로써 반응하는 것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쓰이게 됩니다. 이 문장에서의 핵심은 브랜드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연상이나 패턴을 기준으로 삼은 다음에 거기에서 살짝 벗어나기만 해도 우리의 뇌는 그 차이를 감지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는 그 브랜드에 관심을 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쓰이게 됩니다. 유의어 반의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capture. 사로잡다, 포착하다. 유의어는 attract, 끌다, seize, 쥐다, 포착하다, grab, 붙잡다, engage, 주의를 끌다 라는 표현이 있고 반의어로는 release, 놓아주다, lose, 놓치다, miss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두 번째, detect, 감지하다, 발견하다, 유의어, notice, perceive, recognize, spot, 발견하다 라는 표현이 있고 반의어로는 ignore, overlook, 간과하다 가 있습니다. 10강 4번 퀵 서머리입니다. 다른 모드가 제거할 때 지그하라는 말은 브랜딩에 자주 적용되는데 이는 단순하게 작동하는 뇌의 주의 체계를 완벽하게 보여주죠. 모두가 향하고 있는 일정한 방향이나 기존의 패턴은 뇌에서 심리적 기준점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뇌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는 이 기준점에서 벗어나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브랜드들은 소비자의 주의를 끄는데 매우 능숙하며 그 방법 중 하나는 이미 뇌 속에 만들어진 기존 연상을 미리 만들어진 기준점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브랜드가 기존의 기준점 역할을 하던 연상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늘 패턴을 찾는 우리의 뇌가 그 갑작스러운 변화를 감지하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브랜드의 주의를 집중하며 반응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능동적인 공간 탐험의 중요성을 다룬 9강 4번, 단추를 끊어내는 신체적 움직임의 힘을 다룬 10강 2번, 그리고 기존 기준점을 깨부수고 뇌의 시선을 사로잡는 브랜딩을 다룬 10강 4번까지 수능특강 라이트 전체 지문을 다뤄봤습니다. 교과서나 부교재 내신 영어는 지문이 어떤 형태로 변형되어 나오더라도 문장의 뼈대를 정확히 짚어내는 탄탄한 독해력이 정답을 가릅니다. 공부하다가 해석이 매끄럽지 않거나 문법 구조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창에 타임라인 번호와 함께 질문을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해드릴게요. 오늘 강의가 내신 1등급에 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서 선생님을 응원해주세요. 우리는 다음 분석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